안녕하세요. 두부 김치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소주 한 잔 모셔봤어요. 짜잔. 코로나로 인해서 대란이 또 하나가 일어났잖아요. 일회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대화를 한번 나눌 분을 소주 한 잔. 전문가이십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비닐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. 네, 비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것만큼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똑똑하게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. 네. 그럼 나는 페트병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페트병은 이제 그 비닐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. 네, 그거를 제거를 하고 네. 그다음에 뚜껑과 병은 따로 음. 이제 그 분리를 수거를 해야 아, 되겠죠. 나는 솔직히 그 뭐지 종이 껍데기만 떼서 버리고 뚜껑은 버리는 줄 몰랐어. 아, 뚜껑도 근데 그거 뭐지? 플라스틱을 납작하게 해가지고 납작. 뚜껑을 닫고 그렇게 분리수거를 아, 해야지 그래요?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뚜껑- 잘못된 게 그쵸? 뚜껑도 색깔이 있는 거기 때문에 뚜껑은 별도로 따르게 버리고 투명은 따로따로 맞아, 이렇게 맞아. 버리는 게 이번에 공부하면서 정확한 알았어요. 분리수거 방법이겠죠?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. 유리병은 그냥 깨끗이 씻어서 버리면 돼요. 그쵸? 그렇죠. 그리고 저것만 뭐지 담배꽁초. 맞아요. 아주 그런 게 많이 들어가 담배 있다고 하더라고요. 피시나요? 안 피죠? 담배 피나요? 안 피죠? 나도 안 피. 우리는 유리병에 담배 끌 일은 없네요. 네.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. 그쵸? 담배 피는 사람들은 꼭 유리병 말고도 아무 데서나 담배 꽁초를 막 놓치더라고요. 그니까. 그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맞아. 하지 마요. 그 뭐지? 친환경 비닐이 있다고 하는데 네. 그거 만들면 안 되나요? 친환경 비닐을 만든다고 하는데 네. 그러면 그거 썩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? 분해되는 거? 그렇지는 않아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. 왜 그 멍청하게? 친환경 비닐이 옥수수 전분 가루를 네.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비닐을 만드는 건데 이 전분 가루 성분이 3%나 4%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. 이게 그거밖에 안 들어간다고요? 이게 그 이상이 들어가면 비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만들 사용- 수가 없어요. 사용을 할 수가 없겠군요. 네, 그래서 결-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 버리고 소각용으로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렇게 친환경 비닐을 만들었는데 소각을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. 똑같네. 그럼 뭐 친환경 비닐이는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나라에서?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들이네요. 오류가 있는 거죠. 그래 잘못된 거네. 그러면 아예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건 없는 거네요. 어차피 쓰고 버리고 태워야 되는 건데. 없다고 생각해요. 네. 그치, 아직 친환경이라는 거는 자연을 보호하고 다시 쓸 수 있고 썩어서 분해되고 없어지고 이런 게 친환경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. 네. 그럼 비닐이가 있다는 자체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비닐을 만드는 것보다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 비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그러면 있죠. 비닐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나요? 일단은 비닐 재질 자체가 많으니까 이 재질별로 음. 뭐 이 재질은 이렇게 투명 재질, 뭐 색깔 있는 어? 거 그것만 분리를 해줘도 저런 거 있잖아요. 라면 봉지, 과자 봉지 이런 거. 그거는 재활용이 되나요? 안 됩니다. 그럼 그거는 쓰레기로 그건 다 가나요? 쓰레기. 네. 마트나 시장에 가면 주는 검은 봉다리. 그거는 오히려 재활용이 더 잘 돼요. 그럼 검은 봉다리랑 그 하얀 하얀 봉다리 봉다리. 하얀 그것도 봉다리.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재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수거를 해서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재활용인데 그런 라면 봉지나 이런 거 같은 건 재질 자체가 녹여가지고 다시 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. 네. 재활용을 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료를 만들어야지 그 원료를 가지고 다시 비닐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코팅도 돼 있고 안에 은박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시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지. 더 많은 공정이 들어가겠네. 그러면 차라리 그냥 비용도 많이 들어. 그치.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버리는 게 없애는 더 낫겠네. 나아. 정부에서 그 소비자한테 그거를 이렇게 재활용에 대한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기업한테 어느 정도 일관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이 쉬운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정책을 펼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규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분리수거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게 다시 재활용을 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는
재활용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되게 많잖아요. 많죠. 환경 오염 그리고- 이제 줄여야 된다고 공감대는 많은데 솔직히 정부에서나 기업체 특히 기업체에서는 별로 그런 노력은 안 보이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소비자들이 더 잘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 라면 컵라면 있잖아요. 컵라면 용기 그것도 일반 쓰레기. 그것도 일반 쓰레기. 일반 그것도 쓰레기로 들어가요. 분리가 안 되는 거죠. 그치. 네. 아. 그것도 코팅이 돼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빨대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우유팩, 멸트팩 있잖아요. 아이들이 먹는 멸트팩 그런 것도 일반 쓰레기로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종이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 우유팩은 재활용이 되잖아. 우유팩은 되는데 멸균 멸균팩 아, 같은 그거는 거는 안 돼? 안 된다고 그것도 왜 안 하더라고요. 되지? 그거 너무 복잡해요. 그죠? 진짜 어렵다. 그리고 그 택배가 오면 라벨지가 붙어 있잖아요. 대부분. 맞아. 그 라벨지. 그 라벨지를 그 칼로 오려가지고 그건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테이프. 비닐만 따로. 테이프도 다 떼야 되잖아. 그리고 그렇죠. 그 택배 보면은 이렇게 접착 면이 있어요. 이렇게. 맞아요. 그게 한벨트라 그러는데 그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서 놓잖아요. 그것도 제거를 해야 돼요. 맞아. 그래야지만 재활용이 돼요. 어렵다. 박스 왜냐면- 버릴 때 그렇게 버리라는 거죠? 네. 그것 그 때문에 비닐을 경비 버릴 아저씨랑 때. 싸우잖아요. 우리 그냥 주민들하고. 맨날 버리는데. 요즘에 그것로 인해서 많이 싸우더라고요. 그럼 그 박스를 재활용 못 하는 거네, 그렇게 버리면. 그리고 유리 깨진 것도 분리수거 안 되니까 정말 대부분 일반 잘해가지고 일반 쓰레기에다 버려주셔야 돼요. 그 아이스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나와 있지. 있더라고요. 네, 핫팩도 그거 쓸 수 있고, 어. 아이스팩으로도 쓸 수 있고. 방향제도 쓸 수 있어요. 방향제 오, 어떻게 쓰지? 그래요? 그거를 이제 헐. 뜯어가지고 이런 컵에다 놓고 아, 거기다가 거기다가? 아로마 오일 같은 거 떨어뜨려 놓으면 아, 젤리니까? 자연 아, 똑똑하다. 그러시네. 그거 아이스팩 그거 뜯어서 그 내용물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 비닐은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지. 하더라고요. 아, 절대 젤리니까 쓰는 거야. 변기나 화장실에다 버리면 안 돼요. 일단은 우리가 일회용 제품 쓰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필요하니까 쓰는 거잖아요. 맞아. 그죠? 그러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환경 오염되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. 맞아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써야 된다고 하면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 방법. 어떻게 해서 이게 재활용이 되는 과정이 있는지 고객이나 소비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다시 리사이클을 돌아올 수 있는 맞아.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분리수거가 기본이고 과대포장하지 말고 맞아, 그렇게 많이 와요. 과대포장하지 말고 그냥 그 솔직히 이런 우리 마트에서 파는 이런 비닐봉투는 솔직히 재활용이 제일 잘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규제하지 말고 대기업에서 하는 과대포장 안 해도 되는 거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으로 만드는 거 맞아, 맞아. 이런 것들 먼저 잡아야지 우리가 이제 그 리사이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. 근데 우리부터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쵸. 일회용 쓰지 말고, 텀블러 갖고 다니고,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, 포크 들고 다녀요. 음식점에 갈 때.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? 그게 아니라, 짜장면 시킬 때, 나무젓가락 갖고 오지 말라 그러고, 일회용 음식 시킬 때. 플라스틱 제품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플라스틱 제품입니다. 플라스틱 용기, 너무 그다음에 많죠. 병, 페트병. 그러니까 비닐보다 그게 더 심각하거든요, 솔직히. 이 플라스틱 용기 하나를 만들면 이 용기 하나 만드는 그 재료 가지고 비닐은 몇백 장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비닐은 조금 소량의 그 원료가 들어가는데 이 페트병은 대량의 원료가 들어가야지 이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, 우리 태거 잔 이런 것들을 줄여야지. 그러게. 또 부피도 크잖아요, 그거는. 엄청 비닐보다 크지. 훨씬 더 크니까 부피 자체가. 비닐은 비닐대로 재질대로 색깔 있는 거 색깔 없는 거 구분하고 맞아. 그다음에 페트병도 색깔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서 그거를 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조금이라도 네. 환경 보존하는 길이겠죠? 네. 네. 우리가 소소한 것부터 좀 지킵시다. 아이들한테도 잘 얘기해서 서로 가정에서부터 일단 지켜보도록 합시다. 여러분들도 잘 지켜주세요, 재활용. 그게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래요, 여러분. 네. 실천합시다, 여러분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부탁해요.